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사실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출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갈 곳은 강릉하고 영덕 쪽이에요. 오늘 가볼 펜션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다른 펜션은 공사를 마친 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 제가 다녀온 두 펜션의 이미지가 참 극과 극일 텐데, 한 곳은 펜션 건축 설계 이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았던 곳이고, 또 다른 곳은 아쉽게도 펜션이 모두 완성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한 곳이에요.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었던 하루였는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에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참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상담 의뢰자가 말하길 펜션은 거의 완공이 다 돼가는데 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수정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감 넘치게 시작을 했었지만 막상 건물이 완성돼 가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신청자가 펜션 창업자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펜션 창업자분의 아들이 펜션 컨설팅을 아버지께 선물을 드린 거죠. 이 선물이라는 표현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의뢰자분이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창업자분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려는 마음을 먹고 펜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의 완성이 된 펜션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였었어요.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영상 속의 건물 한번 쭉 보시죠. 통화할 때 선생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집사람이고요. 요거요? 여기 지금 이게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직원 숙소하고 여기 이제 휴게 공간. 네. 덩치가 꽤 크네요. 이게 몇 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6동이죠? 6동. 네, 요거까지 6동. 요거는 이제 관리동. 지금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차피 그냥 뭐 커뮤니티 센터 쓸 거니까요. 네. 차량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차가 이렇게 각자 한 대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두 대씩이요. 두 대씩. 네. 이제 요 건물 쓰는 사람들이 네.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요.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게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요거 4동은 똑같고요. 저거 하나 다르고. 네. 네. 이거 지금 밟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저기 오래됐어요. 이거 해는 안 했느냐. 아, 그래요? 가스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베이 때문에. 싱크대. 이거 풀장. 네. 그리고 앞에가 이제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쫙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저희가 작업을 마저 해야 되죠. 치울 거 다 치울 거. 여기 앞에도 이제 뭐 바베큐 같은 거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네, 여기다 갖다 놓고요. 나가서 이제 거기서 힐링 공간으로. 네. 출장이 이렇게 다 되는 아니, 지금 요거 공사하고 거기는 화장실 있고 이쪽에 샤워 부스가 이제 이쪽에 네, 들어가는 이쪽에다 거고. 이제 샤워부스. 계단 난간은 이제 내일 들어와서. 네. 난간 이렇게 세우실 거고요. 네. 선생님 발 실어 오실 텐데 실수하시겠어요? 저는 뭐 워낙에 이게 침실이 조금 작네요. 네,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그러면은 이 큰 공간에 방이 하나인 거네요. 그리고 방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규모가 크니까 일반 요금을 조금 높여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객단가가 한 4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숙박료에 이제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집은 큰데 수영장도 저렇게 큰데 그게 단점이죠. 그렇죠. 그게 단점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를 대고 여기서 바비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촬영되고.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제 거실, 그죠? 네, 거실. 파티 장소예요, 그죠? 네. 파티 장소인데 그러면 소파를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기억잖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내가 볼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다가 텔레비전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네, 그죠? 네. 네.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전망도 보고 하니까. 네, 이렇게 앉으면. 근데 아까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가지는 건가요? 여기 이제 방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온돌방이고요. 네. 위에 방이 2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샤워장까지 다 해서. 여기가 주방이 있는 거네요? 여기 말씀대로 주방을 작게 했어요. 네. 네. 거실이 너무 좁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는 여기 뭐죠? 이제 이 수영장, 네, 여기 샤워하고. 샤워부스, 네. 샤워부스, 여기 수영장.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트.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 여기도 화장실 하나가 또 있네요. 네. 화장실도 있고. 위에 올라가도 될까요? 네. 이제 소방 때문에 여기도 소방에도 이걸 치해야 된대요. 또 이거 나무도.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난간 대로 하시고요. 네. 요건 이제 스크린 골프장 들어갈 거고요. 네. 선생님도 골프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좋아하는데 뭐 요새 시험도 없고. 아, 방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네요? 네. 한국엔 비워보려고 네. 이쪽에다가 설계할 때 침대는 지금 이제 이 양쪽 방에만 이용하고. 네. 이 영상에서 펜션 건물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펜션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많은 펜션 사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펜션들을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라고 해서 과하게 눈에 띄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펜션에 포인트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눈에 띄기만 하는 그런 포토존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해당 펜션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 속의 건물도 보면은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럭셔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펜션의 창업주는 1박에 5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려고 해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큰 독채 풀빌라 정도라면은 1박에 한 4, 50만 원 정도는 판매가 돼야지 투자 대비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수영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자체가 비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타운하우스 같은 모습이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럼 숙제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풀빌라를 비싸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숙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펜션 앞에 캐릭터가 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펜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관광지의 그 멋진 건축물 앞에 한 여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뒷배경은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흐릿하게 날려버리고 여성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뒷배경의 건축물은 흐릿하게 날아가 버리고 인물이 부각돼서 보이는 거죠. 상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펜션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이미지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전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펜션을 노출하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릉 펜션은 비싸게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펜션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럭셔리한 이미지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릉 펜션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은 정말 곳곳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럭셔리한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연출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럭셔리하게 보이는 현관 입구나 뭐 풀장 그리고 거실 뭐 이런 공간 연출에 대한 조언이었었어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기본적이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객단가에 따른 침실수에 대한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제 책이나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 펜션은 복층 형태로 만들어진 꽤 큰 독채 풀빌라예요. 온전하게 독채로 만들어져 있어서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침실이 이 복층에, 그러니까 2층에 단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팀, 한 가족, 이 한 커플만 투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펜션이 크니까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임팩트가 강한 풀빌라라면 커플이나 아니면 한 가족이 와서 50만 원 정도를 기꺼이 지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펜션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펜션은 상위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객단가를 높이려면 두 가족 또는 두 팀 이상이 나눠서 숙박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매율을 높이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크기의 독채라면 침실이 2개가 만들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침실은 단 1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자분에게 이제 여쭤봤었죠. 만약 두 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토퍼를 거실 한 켠에 깔아주면은 6명에서 7명도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이 건물 안에서. 그런데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비슷한 답을 많이 했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박에 50만 원을 지불하고 왔는데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싶나요? 그 돈이면 조식이 포함된 5성급 호텔 2개를 잡아서 따뜻하고 훌륭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대한 숙소들이 수두룩한데 굳이 50만 원을 내고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상위 0.1%의 유명 펜션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막 창업을 한 펜션은 소비자들이 그 정도의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펜션을 모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도 있고 2명이 들어가는 커플 펜션임에도 50만 원을 지불하는 펜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멋진 펜션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 일단 유리한 영업 방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분께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침실을 늘리는 3가지 정도의 방식을 이야기해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일단 거실이 침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낮에는 거실처럼 사용하고 밤에는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상 벽을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가벼운 파티션도 좋고 바닥 색과 또는 바닥 소재를 달리해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바닥을 살짝 띄워서 바닥보다 좀 더 올라간 면에 토퍼를 깔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실은 부엌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가 많은데 이 부엌의 조도를 낮추고 관엽수 같은 걸 세워서 공간을 나누고 부엌의 이미지를 축소를 시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아파트 거실 같은 이미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방식들은 그저 대안일 뿐이고 애초에 펜션을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객실에 나눠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만들어졌는지 조용히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었지만 제 눈에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몇 마디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상담 의뢰자에게 더 많은 조언을 해드렸고 왔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제 경북 영덕에 오픈한 펜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장 상담을 하러 떠난 곳은 펜션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받았던 것이에요. 위치와 건축물의 완성도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최상급에 속하는 멋진 풀빌라인데 이 영덕의 풀빌라는 빨리 편집해서 바로 다음 편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분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 게시판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